준비될 동안 잠시만요. 준비되면 얘기해. 요 화면 켤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어도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정화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명은 감성 캠핑, 너 캠핑 갈 때 됐다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주제 선정 사유, 분석 설계, 시연 영상, 기술 소개, 후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 선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며 국내 여행이 급증하였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대거 몰리는 관광지나 숙소는 꺼려하는 이들이 많아 인구가 밀집된 도심보다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캠핑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장비를 구매해 본격적으로 캠핑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다양한 캠핑족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품 캠핑 장비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품귀 현상이 벌어져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여 중고 사기 피해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고 캠핑에 관련된 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일반 회원, 사업자 회원, 관리자 세 가지 회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회원은 캠핑장 예약, 위치 검색, 회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채팅 등의 서비스 이외에도 중고 캠핑 용품 거래를 경매로 진행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거래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모든 리뷰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어 판매자의 신뢰성을 체크할 수 있고 중고거래 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화상 채팅 기능을 통해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일자에 캠핑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양수 게시판에 원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양수 신청자의 양수 사유를 읽고 승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회원은 노쇼 및 예약 취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능을 통해 불량 회원과 불량 캠핑장을 관리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 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저희 사이트는 시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제 선정 사유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 설계 발표를 맡게 된 박철웅입니다. 먼저 개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설계 4주, 구현의 5주, 문서 작업 1주, 총 10주간 6명의 인원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단계인데요. 분석 단계는 사용 기술이나 언어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누구나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조원들끼리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맡아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기능적, 비기능적으로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및 명세한 문서인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제 후 확정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범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에 맞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 클라이언트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타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합니다. 다음에는 각 유즈 케이스별 유형 정의를 한 후 정의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의 흐름을 정의합니다. 또한 유즈 케이스 추적표를 작성해 정의서와 정의서에 맞는 현업 요구사항이 추적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 케이스 정의서를 토대로 클래스와 필드값을 추출하여 클래스 간의 관계도를 작성합니다. VPC에서는 화면과 컨트롤러, 서비스 간의 관계도를 그립니다. 화면 정의서에서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일반 사용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이벤트 조건 화면 전환 등을 구체화합니다. 로지컬 ERD는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과 전체적인 논리 데이터 모델을 정의, 엔티티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작성에 입각하여 사슬관계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할 기술 언어 등이 확정된 상태로 실제 사용될 화면과 클래스, 테이블, 서비스 등이 확정됩니다.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명, 필드명, 데이터 타입, 관계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VUPC입니다. 화면명과 컨트롤러명, 필드명, 메소드명 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화면 정의서에서는 실제 입력될 파라미터와 URI, 컨트롤러 및 보여줄 화면이 확정됩니다. 피지컬 ERD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될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형화 도식화하며 시스템의 전체적인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ERD에서 작성된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테이블의 컬럼명, 타입, 길이를 정의하는 테이블 정의서를 제작합니다. 이상으로 분석 설계 단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영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우창렬이라고 합니다. 메인 화면은 추천 캠핑장 경매 상품 최근에 올라온 커뮤니티들이 표출이 됩니다. 비에어는 캠핑장 검색이 가능하고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상세 조회에는 캠핑장의 정보와 이용 안내, 주변 정보, 공지사항, Q&A와 판정 리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 경매와 커뮤니티 같은 경우 회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회원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으로 가능하고 이메일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DB에 저장되며 웨이작스를 통해 닉네임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발송 후 주소 API를 사용하여 주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방금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회원가입입니다. 카카오톡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간편 정보를 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경우 SNS 형식으로 무한 스크롤로 구현을 하였고 최근에 등록된 해시태그들이 표출이 되고 카테고리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좋아요, 댓글 등록, 댓글 삭제를 에이작스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핑기로 카테고리를 선택 후 캠핑장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시글 등록 시 커뮤니티와 캠핑장 리뷰에 게시글이 등록이 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 검색,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댓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등록한 게시글이 제대로 캠핑장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이 잘 되었고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아까 작성한 게시글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핑 기록을 들어가
제 후기들을 보고 어떤 캠핑장이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 예약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상세조회도 가능하고 Q&A 목록도 확인이 가능하며 에이작스를 활용해 무한 스크롤을 이용하겠습니다. Q&A 목록도 하고 그리고 캠핑 예약하기 전에 포인트 구매 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1,000원, 만원, 10만원 단위로 수량을 체크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고 포인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을 검색하고 이제 예약 일자와 주요 시설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캠핑장 예약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결제 금액 같은 경우 5만원인데 3만원이라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분 결제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카카오페이를 활용하고요. 예약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예약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를 선택하고 주요시를 선택하고 이제 추가 금액이 발생 시 결제를 다시 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예약 이틀 전에 문자가 발송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발송된 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찾아 비밀번호 찾기를 들어가 동일하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여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임시 비밀번호로 해당 계정을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캠핑장 예약 취소입니다. 캠핑장 예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환불 금액을 표시를 했으며 포인트를 환불하게 되면 포인트 환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이용 완료 시 캠핑장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작성한 리뷰를 확인하고 리뷰들은 삭제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경매 영상 시험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경매 상품은 네이버 검색 1표를 통해서 상품 목록을 구성했고 경매 진행형 상품은 상품 크롤링을 통해서 상품 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경매 진행 중 상품으로 가면 제가 이메일로 4가지 상품을 등록해놨고요. 경매 관리자 상품에서 상품 한 가지를 조회하고 그리고 진행된 상품에서도 상품 한 가지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경매 진행중 상품으로 가면 이제 방금 조회했던 상품들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상품을 응찰원식으로 등록하고 검색을 해볼 건데요. 오토 컴플릿을 이용해서 상품명을 출력하였고요. 그리고 가격 높은 순, 낮은 순으로 정렬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초기화를 누를 경우에는 기존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높은 순과 낮은 순으로 정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등록했던 응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등록했던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 입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이 페이지를 조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입찰가가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요. 총 입찰자 수 중에서 자신이 지금 몇 등인지 아래에 나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경매 마감 시간을 조금 도달해서 이제 경매 마감 시간이 10초 전이라고 하면 이제 입찰을 했을 때 경매 마감 시간이 10초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가가 희망 낙찰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유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입찰가하고 희망 낙찰가를 지금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경과되면 경매 마감으로 바뀌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사람 수만큼 지금 현재 조회하고 있는 인원만 몇 명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낙찰되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화상 채팅 링크가 발송되도록 하였고요. 이제 해당 화상 채팅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자와 낙찰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서 입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화상 채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화상 채팅이 시작되고 카메라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켜는 모습이고요. 마이크 음성 호통은 가능합니다. 취소 확정을 누르게 되면 다시 상세조회 페이지로 가서 경매 확정과 낙찰 취소가 가능한데요. 경매 확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확정하게 되면 낙찰가만큼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 목록이고 이제 리뷰를 쓰는데 이제 친절함, 뭐 상태, 가격 평점 세 가지로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뷰가 등록이 되면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등록자가 이제 답글을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후에 등록자로 로그인을 해서 답글을 달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리뷰 리스트를 확인이 가능해서 제가 기존에 있던 리뷰는 다 날리고 지금 이 리뷰 하나만 등록되도록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을 한 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리뷰에 가게 되면 자신이 방금 등록했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찰 취소입니다. 낙찰 취소는 지금 현재 등급이 1등급이기 때문에 낙찰 취소를 하게 되면 경매 등급이 1등급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더 이상 내려갈 등급이 없어서 경매 이용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경매 이용 정지가 됐는지 경매 내역에 가서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낙찰 취소가 돼서 이용 정지가 됐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이용 정지된 회원을 해제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해제가 돼서 상품을 다시 등록할 수 있어서 상품을 2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2회를 하면 경매 등급 1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2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전에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서 임시 저장을 한번 하고요. 리스트에서는 표출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등록 확정을 하면 리스트에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사진 3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사진 3장을 지우고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매 신고 때문에 제가 일부러 상품을 벽돌 하나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잘못해서 이제 중도 철회를 먼저 보여드리려 해서 일단 이제 신고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상품 이제 지금 상대방 판매자의 닉네임이 바뀌면서 신고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네. 신고 접수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 철회인데요. 지금 경매 등급이 2등급인 상태에서 중도 철회를 하게 되면 이 상품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도 철회 안내 메시지와 함께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경매 등급이 1등급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시험 발표를 맡게 상현지입니다. 캠핑장의 예약권을 양도할 때는 예약 양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양도권은 금액별, 기간별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양도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성 캠핑에서 예약 후 가지 못하게 된 예약권을 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캠핑에 예약권이 있을 경우에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A작스를 이용해 입력창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게 됩니다. 제목과 예약 인원, 양도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양도 금액은 무료 양도와 금액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으며 무료 양도를 클릭할 시에는 양도 금액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과 해시태그는 선택, 예약, 양도, 결제 내역은 필수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글이 등록된 것이 상단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로 미리 등록해둔 게시글을 수정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이 미리 등록해둔 게시글이고요. 자신이 등록한 양도글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니까 괜찮아를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바꿨습니다.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글은 삭제 또한 가능하고요. 네, 양도글을 올렸으니 관심 있는 양도권에 대한 양수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도글에 올린 양수 신청은 본인이 올린 신청 내용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수 신청을 입력을 해주시고 양수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올린 양도글에 양수 신청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등록한 양도글의 양수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서 자신의 양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목록에서 제목을 누를 경우에 본인이 올린 양도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신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면 승인 버튼이 완료로 변경됩니다. 방금 전에 등록한 양수 신청글이 승인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린 양수 신청글이 승인될 경우에 거래 상태는 양도 승인 상태가 되며 결제 버튼이 표출됩니다. 포인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양수 내역을 확인하면 양수 완료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자 회원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회원의 경우 입점을 위해서 사업자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등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요청할 시에는 메일로
승인 완료 메일이 오게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이동하고 사업자연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주변 환경, 이름 내용 선택해주고 있고요. 파일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임시 저장 또한 가능합니다. 등록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업자연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예약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예약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시설 등록입니다. 위치와 기본 사용 인원수, 최대 사용 인원수, 기본 금액, 총 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시설 등록입니다. 유형과 이름 이미지 설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등록과 상세 정보 입력 또한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인 화면에서는 예약자 수, 처리되지 않은 신고 수, 미답변 Q&A 수, 사이트 수익 등과 같은 사이트 통계와 전년 대비 예약자 수, 사이트 거래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회원 관리에서 회원 목록들을 볼 수 있으며 회원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고객센터에서 아까 임준희 분께서 그 벽돌 올린 거 신고가 들어온 거를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승인을 누르고 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회원관리에서 해당 회원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정지 사유는 중고거래 3위로 입력해서 이용 정지를 했습니다. 회원 목록에서는 일반 회원, 사업자 회원, 대기 목록을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 대기 목록에서 가입 승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목록에서 회원 아이디를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 조회로 넘어가며 이곳에서 가입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신고 승인 후 이용 정지 처리한 회원의 이용 정지 내역은 신고 이용 정지 회원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먼 회원 목록, 칼퇴 회원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의 마지막 로그인 일자가 1년 이상 되는 경우 자바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환 예정 안내 메일이 일주일 전에 발송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 누르면 다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을 할 경우 일반 회원 전환 안내 알림이 뜨면 확인 시 일반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에 로그인할 때에는 알림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사이트의 경우 미완료 거래 내역이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거래 완료 후 다시 시도하라는 알림이 뜹니다. 모든 거래를 완료하고 탈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두 거래 완료 시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 시엔 같은 아이디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뜨며 탈퇴 후 로그인 시에는 탈퇴한 회원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여기까지 시험 발표 마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먼 길 오시느라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발표자 기술 소개 최인규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가 7명 되시는데 유튜브 시청자도 환영합니다. 네, 저희 감성 캠핑은 총 4개의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웹 서버랑 DB 서버, 일반 채팅 서버와 화상 채팅 서버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이 모든 4개의 서버를 아마존 AWS에 올리기로 했는데 아마존 AWS를 무료 서비스인 프리티어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능 초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컬 서버와 그리고 아마존 서버로 나누게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로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가 일반 채팅 서버로 올리게 되었고 아마존 서버에는 DB 서버와 그 화상 채팅 서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서버 또한 저희가 두 가지 서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EC2 서버와 RDS 서버입니다. EC2 서버는 일반 범용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DS 서버는 DB에 특화된 서버입니다. 특징으로는 EC2 서버는 저희가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서버의 성능을 선택하고 그리고 OS를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DB 또는 다른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RDS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DB 종류를 선택하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으로는 EC2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싸기는 한데 그 관리적인 측면으로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RD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DB 솔루션인 만큼 DB를 선택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솔루션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성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기술 모든 소개인데요. 저희는 프론트 15개, 백엔드 15개, 오픈 API 8개, 그리고 DB2를 9가지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결제를 이용한 데이터 테이블스와 그리고 경매에 사용된 스톰 소켓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스는 일반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jQuery를 이용하여 아니면 AJAX를 이용하여 DB에서 순수하게 목록만 뽑아오시면 화면단의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목록을 표현하고 그리고 아이콘 처리, 링크 처리, 그래픽 처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와 그리고 검색이랑 그리고 항목단 보이는 수까지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목록을 하실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톰이라는 소켓인데요. 스톰 소켓은 스프링 소켓의 웹 소켓, 쏙JS, 스톰 소켓이 있고 저희가 쓴 스톰 소켓은 일반 웹 소켓과는 다르게 서브스크라이버, 샌더, 브로커라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작동하는 방식이 처음에 토픽이라고 하는 중요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상품의 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을 일종의 구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버에서 샌더가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메시지를 남기면 브로커가 중간에서 그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같은 토픽에 있는 그 서브스크라이버에게 그 메시지 큐에 담긴 순서대로 메시지를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기술 소개 마치겠습니다. 왜안 와, 이 친구? 이거 많구나.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우여곡절 많았고 그래도 어떻게 과정이 다 끝나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일 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합시다. 네, 6개월 동안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동기들 너무나 고맙고 특히 저희 프로젝트 같이 한 저희 조원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다들 이제 원하는데 취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너무 이렇게 네, 너무 좀 아쉽고, 네, 다들 행복하세요. 6개월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너무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다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기수들 다 너무 재밌게 잘 즐기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조원들 진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강사님이 매번 더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자꾸 안 한다. 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험에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취업 잘하시고 또 나중에 좋은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또한 저희 맨날 실은설 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